국내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 류청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축구 기자분들은 간만에 손흥민 선수 때문에 좀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셨겠는데요. 네, 저는 조금 느긋하게 봤는데 아마 앞에 있는 박찬준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기자들이 이제 쓰린 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20일에 해병대에 입소한다는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고요. 제주도에서 기초 훈련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단독 보도를 너무 자랑스럽게도 우리 축구장 가는 길의 맏형이죠.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가 내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손흥민 선수가 갑작스럽게 귀국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입소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돌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병역 특례를 받았고 그러면서 나이 때문에 올 여름까지 기초군사훈련을 마무리했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기가 좀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돌았었고 해병까지도 어느 정도 돌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확실하게 체크해 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뭐 국내에 이렇게 에이전트가 있기는 하지만 뭐 그분이 이렇게 대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대한축구협회나 이런 데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때문에 되게 어려운 단독이었는데 우리 자랑스러운 가족 송지훈 기자가 단독을 해줬고 그 기사 나오면서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이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이 맞냐. 너무 어렵게 전화 돌려서 결국에는 병무청에서 확인이 돼서 사실 확인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게 단독 보도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확정이 된 거군요. 네. 근데 부상을 당했었는데 몸 상태가 군사훈련 받을 정도는 된다는 얘기네요. 이게 시즌이 멈추다 보니까 시간이 안 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렇게 시즌 말에 이제 복귀가 예정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리뉴 감독이 뛰게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도 이제 지금 뼈가 이제 거의 다 붙었을 상황이고 입소할 때쯤에는 훈련은 문제 없이 치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에 가려고 했는데 토트넘이 느닷없이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나가는 바람에 결승전에 진출한 뭐 덕분인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년을 미루게 됐고요. 이제 더 미룰 수가 없어서 훈련을 받아야 되긴 합니다. 그나저나 이런 상황에서 류청 기자는 얼마 전에 자체 경기 해설하셨다면서요? 사실 제가 이 전화를 받고 그 네이버에서 중계를 진행할 거라는 얘기와 함께 뭐 가능하겠느냐라고 해서 저는 그냥 처음에 연락책으로 하다가 뭐 가능하면 와서 얘기를 좀 해달라. 선수가 나오니까 부담을 가지지 말고 뭐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된다. 저는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그날 이 선수단이 모자라서 선수가 해설을 안 하는 바람에 제가 마치 단독 해설위원인 것처럼 했는데 정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셨는데. 그래요? 네.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좀 더듬으셨다고. 제가 원래 이게 많이 더듬는데 그날 이제 바람도 세게 불고 쉽지 않더라고요, 역시. 그래도 뭐 류청 기자 본인에게도 좀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고 축구 팬들도 많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다들 축구에 대한 갈등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K리그뿐만 아니라 유럽 축구까지 다 스톱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원과 제주의 이벤트가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됐는데요. 당초 이 수원전은 이 동시 접속자 수가 300명, 누적 시청자 수가 3,000여 명 이 정도밖에 예상을 안 했다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동시 접속자가 2,000명 그리고 누적 시청자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청 기자가 그 중계를 했었던 제주전 같은 경우에도 그 동시 접속자가 36,000명이 이를 정도로 흥행에는 대성공. 많은 분이 류청 기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뿌듯하십니까? 뿌듯한 한편으로는 저의 무허가 중계를 들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캐스터 하는 이 제주 장내 아나운서가 너무 준비를 잘해 오셨고 그리고 다행히 이제 그 정조국 선수라든가 이창민 선수 나름 친분이 있는 선수였는데 그 선수들이 얘기를 너무 잘해주고 남기일 감독도 사실 저는 연습 경기 하는 것도 어렵다고 봤지만 감독이 이 전술을 설명해주기도 더 어렵다고 봤는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팬들이 그래서 더 즐거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반 스포츠 중계에서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아마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는 대부분 자체 청백전을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K리그는 그럼 수원이랑 제주 말고는 안 하나요? 이게 제가 그 취재를 한 바로는 다음 주에 경남이 자체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뭐 자세한 소식은 미리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조금 아꼈다가 기사를 쓸 예정이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K리그 개막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주중에 그 대표자회를 했는데요.
리그 일정 38경기를 다 하지 않는다. 리그 축소에는 다들 공감을 했지만 아직 리그를 언제 개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제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 보기로 했고 요즘에 계속 하는 얘기처럼 그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화되면 그때 정확한 날짜를 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K리그 이사회에서도 오고 갔습니다. 그럼 4월 개막은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초중고 계약 시기가 변수였는데 이 정부가 이제 온라인 계약안을 들고 나오면서 여전히 이게 대외 활동에 대한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개막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시점에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현장에 물어보면은 그 경기까지 최소 2주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현수막도 붙여야 되고 뭐 경호나 용역업체도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4월 안에 개막을 하려면 적어도 4월 15일 이 정도까지는 결정이 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거나 정부의 대응을 보면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정은 아무래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 같긴 한데 그럼 어떤 식으로 축소가 될지 뭐 윤곽이나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뭐 계속 미뤄지다 보면은 지금 K리그가 이제 3라운드를 펼친 다음에 이제 스플릿으로 가는 일정인데 일단은 지금 뭐 일정상으로 봐서는 1라운드를 모두 걷어내고 2, 3라운드 후에 파이널 라운드 그러니까 스플릿을 진행하는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뭐 1, 2라운드를 한 다음에 스플릿 파이널 라운드를 뭐 10경기를 치르면서 팀들 간에는 똑같은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뭐 배려하는 안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언제 시작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이제 갈릴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계약을 이제 곧 하게 되는데 K리그도 온라인 개막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구단들이나 선수들은 별로 안 반가워하겠죠. 일단 이 중계권료가 K리그는 대단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K리그 팀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 결국에는 티켓 판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래야지 뭐 MD 판매도 하거나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마저 없어지면 사실 모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K리그 팀들은 꺼리는 상황이고요. 연맹 역시 이제 무관중 부분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뭐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기본은 팬이기 때문에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약간은 배제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은 이 무관중으로라도 먼저 개막을 한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나중에 일정 축소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안 그래도 이게 이탈리아 축구협회 에서 이런 논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탈리아가 그렇게 심각한데도 일부에서는 리그를 개막하는 게 맞지 않냐 했는데 뭐라고 하냐 팀 닥터 중에서 가장 이제 연세도 높고 유명한 분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지금 이제 팬들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거냐 그리고 그 선수들이 오히려 격렬하게 뛰고 나면 면역력이 저하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선수들도 오히려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개막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기현 감독 예전에 인천에서 뛸 때 이제 무관중 경기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상황 어땠냐 물어봤더니 이게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관중의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밍밍한 연습 게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도 좀 안 되는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뭐 의학적인 이런 거 다 떠나서 선수들의 경기력 자체도 좋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일 답답한 건 아마 선수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싫다고 SNS에 올리는 게 있었는데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네, 일단 뭐 FC 이인규 선수가 자신의 이제 SNS에다 자문자답 형식으로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난 돌아다닐 거야 이런 게 이제 웹상에서 캡처돼서 돌아다니면서 크게 빈축을 사고 자신도 사과를 했는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스포츠 업체 스포츠맨이고 그리고 이제 구단들도 SNS 교육을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좀 엄혹한 시기에 이런 일이 나왔다는 거는 좀 아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SNS에 대한 좀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뭐 실제로도 지켜야 하겠지만요. 그 사이에 만우절이 저희가 있었어요. 그저께 울산의 만우절 깜짝 이벤트도 있었네요. 네, 울산이 1일 그 소셜 미디어 에서요 이제 울산현대 바르셀로나 PSG 출신의 공격수 네이마르 영입이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네이마르가 울산 유니폼 입은 사진까지 같이 게재했는데요. 물론 이 만우절 이벤트였습니다. 울산 구단은 오늘은 무슨 날 만우절이라는 해시태그를 남기면서요
이 개막도 연기됐는데 기다림에 지친 팬들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드리기 위해 기획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네. 저는 한 그 반응을 봤는데 네이마르는 누가 봐도 아니니까 드록바 정도로 하면은 진짜로 속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 이런 걸 또 봤거든요. 진짜로 속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요즘에 또 이게 또 여론이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누가 봐도 장난이구나 알 수 있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도 팬들을 위해서 잠시나마 이렇게 팬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또 광주 FC도 있었잖아요. 네, 광주 FC 영양사께서 만우절을 맞아서 이제 가짜 막걸리를 식단표에 올리면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당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정말 많았어요. 이제 그 언론사들도 모두 이제 만우절 장난을 치고 뭐 대전 시티즌에 지금은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이지만 메시가 입단했다, 호날두가 입단했다, 뭐 계룡파크 뭐 이렇게 전 시즌 회원권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웃고 했었는데 해외 매체도 그렇고 이제 국내 매체들도 그렇고 시절이 시절인 만큼 이번에는 장난치지 말고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압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A매치는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당초 올해 이제 5번에 걸쳐 이제 A매치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은 3월과 6월 돼 있었던 2020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 그리고 9월 그리고 11월에 친선 경기 이렇게 있었는데, 코로나19 탓에 이제 3월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전 일정이 연기됐고요. 6월에 예정된 경기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6월에 이제 북한, 레바논과의 경기가 예고되어 있었는데, 일단 이 AFC에서 회원국에 공모를 보내서 A매치 일정에 대한 연기를 통보했고요. 하지만 일단은 상반기 A매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론적으로는 좀 불가능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자 대표팀 상황은 어떤가요? 앞서 이제 6월로 한번 연기가 됐었어요, 플레이오프가. 근데 이제 올림픽 자체가 1년 미뤄지면서 플레이오프도 내년에 다시, 그러니까 내년 혹은 다음에 일정을 다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근데 베트남 언론이 갑자기 박항서 감독을 좀 이렇게 공격하는 듯한 보도를 냈더라고요. 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유럽 구단들이 이제 임금 삭감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베트남도 이제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제 박항서 감독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과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베트남 축구협회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한 언론사의 대응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네티즌들이 이제 뭐 보따리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 격이라고 굉장히 이제 분노해 있는데, 저는 과민할 필요 없이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반응들은 뭐 한 매체에서만 보도해도 이렇게 크게 이제 확대해서 이 바다를 건너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봐도 그 첫 번째 보도는 뭐 이제 칼럼 형식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뭐 박 감독 사임하고 귀국해야 한다, 한국 내치는 이해할 수 없다, 이 보도를 한 매체는 저도 이제 베트남 취재를 하면서 베트남 기자들을 그래도 몇 번 봤는데 처음 본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박찬준 기자 말이 맞는 게, 이렇게 모두가 한 말을 다 귀구려 들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과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도쿄올림픽이 그리고 취소가 된 상황에서 올림픽 대표팀 이 연령 제한 문제가 걸리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분위기가 현재 어떤가요? 일단 그 지난 3일에 그 산케이 스포츠를 통해서 다시마 고조 일본 축구협회장이 그 피파와 IOC에 24세 선수들도 뛸 수 있는 안을 제안을 했고 긍정적으로 볼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축구협회장 일본도 그 사활을 걸고 올림픽 그 메달을 위해서 혹은 우승을 위해서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런 서한을 보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IOC하고 피파가 공인을 해줘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축구기기 소식을 쭉 알아봤고요. 저희 스포츠가 축구를 고파하는 팬들의 갈증을 2020 시즌 K리그 팀들의 전력 분석을 통해서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금요일 밤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시고요. 류청 축구 전문 기자,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상위 그룹은 다 짚어봤고, 지난주에 상주 전력 분석이 있었습니다. 류청 기자는 상주가 부담 없이 리그를 치르기 때문에 막 나갈 것이다. 먹혀도 넣는다, 이런 자세로 나갈 것이다 했는데, 박찬준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합니다. 상주가 사실 지난 시즌보다 멤버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상주가 이제 군입대자로 이루어진 팀이라서 좋은 선수는 계속 있었지만
원하는 선수를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지션별로 불균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없어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재밌는 축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 개막을 한 이후부터 고춧가루 부대가 될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팀도 상주를 만나면 수비진을 점검할 것 같습니다. 저 선수들이 오늘 정말 신나게 한판 놀아볼 텐데 우리는 저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왜냐하면 박찬주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 공격진만 놓고 봤을 때 저는 뭐 수비진까지도 좋긴 하지만 공격진을 놓고 봤을 때 거의 국가대표 수준이거든요. 이 국가대표 공격진을 계속 막공을 하면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아마 감독들은 지금 쉬는 동안에도 상주 때문에 머리가 좀 어지러울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상주의 활약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즌 8위였던 수원의 차례입니다. 지금은 중단이 돼 있지만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전력을 살짝 엿볼 수 있었잖아요. 살짝이긴 한데 사실 굉장히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살짝이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맞습니다. 지난 두 번의 경기 모두 패했거든요. 심지어 지난 직전 경기는 조호르 팀한테 졌는데 동남아 팀한테 수원이 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준비가 좀 너무 안 된 모습. 제가 한 축구인한테 수원 두 경기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는데 딱 그 얘기하더라고요. 전술이고 전력이고 떠나서 어떻게 시즌 개막 두 경기 만에 선수들이 쥐관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준비가 안 된 부분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가뜩이나 이제 수원의 스쿼드가 다른 상위권 팀들에 비해서 좀 약한 편이라고 보면은 이 부분에 체력까지 준비가 안 됐다는 건 사실 ACL과 병행하면 이 팀에게 굉장히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참 2000년대 이럴 때 레알 수원 막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추락을 좀 하고 있네요. 제가 레알 수원이라는 이야기를 차범근 전 감독에게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경남 FC가 합천인가 어디에서 이제 지방 도시에서 경기를 했는데 경남 팬들이 수원 선수들을 보려고 수원 선수들이 1시간 동안 못 나간 적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근데 그날 이제 경기력이 좋지 않아서 차범근 전 감독이 이게 무슨 레알 수원이냐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한 7, 8년 전부터 그 체제가 바뀌었어요. 스타를 사서 잘하는 게 아니라 메탄고등학교 같은 이 유소년들을 키워서 잘 쓰자라고 했었는데 그 서정원 감독이 있을 때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2014, 2015 준우승을 거두고 2017년에 3위를 거뒀지만 2018 시즌부터는 6위와 8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 메워지지 않는 전력의 공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 이제 두 경기 만에 또 한 번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팬들의 이제 위기감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지금 쉬어가는 동안 더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어제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통산 최고 홈 승률 구단이 수원 삼성이더라고요. 홈이 굉장한 이점인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서포터스가 많기 때문에 홈에서 더더군다나 이점을 많이 받거든요. 지난 시즌 이 안방에서 치른 458경기의 수원 홈 승률이 64%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K리그가 모든 경기 분석해 보니까 홈 경기 승률이 54%였는데 수원이 이보다 10% 높으니까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홈에서는 어느 정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즌을 봤었을 때는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유청 기자 얘기했지만 전력의 간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까지 커버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슈퍼매치 서울 수원 한때 세계 7대 더비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 전북이랑 울산 쪽으로 거의 옮겨간 것 같아요. 네, 뭐 2018, 2019 시즌을 돌아보면 서울과 수원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뭐 지난 시즌에 반짝 인기가 관중이 44.5% 정도 늘어나면서 좋았긴 했지만 2018 시즌은 워낙 또 관중도 적었기 때문에 이게 뭐 두 팀이 리그를 주도하는 팀도 아니고 리그의 전체적인 관심도도 뭐 말씀하신 대로 전북과 울산으로 넘어가면서 슈퍼매치 자체에도 상대적으로 좀 힘이 빠진 것 같긴 합니다. 수원은 참 바짝 긴장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일단 이번 시즌을 대비해서는 어떤 변화를 줬나요? 일단 구자룡, 그다음에 전세진, 대한, 박은익료가 나왔고요. 그 자리에 이제 헨리 그리고 크르피치, 명준재 등이 들어와서 얼추 지난 시즌과 비슷한 구성은 좀 맞췄고요. 이게 지금 수원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 국내 선수 중에 명준재 선수가 지난 몇 년간 수원이 영입한 국내 선수 중에 K리그 1에서 데리고 온 거의 유일한 선수입니다. 수원이 그 정도로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의 변화는 있지만 국내 선수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다행인 건 기존 주축 선수들은 대부분 지켰다는 점 아닐까요? 네, 뭐 타가트와 재계약에 성공을 했고요. 홍철, 김민우, 뭐 그리고 그 염기훈 선수까지 남았습니다. 그리고 뭐 김건희 선수가 사실 수원에 입단했을 때는 관심을 많이 받았다가 별로 이제 좋지 않게 군입대를 했는데 상주에서 지난 시즌 좋았거든요. 김건희 선수도 돌아왔고요. 외국인 선수를 보면 보스니아 리그 득점왕 출신 크르피치와 캐나다 국가대표 선수 헨리를 영입했는데 이 두 선수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성적이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좋아진 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좀 스쿼드가 조금 더 나아진 거랑 젊은 선수들이 어느 정도 좀 경험을 쌓았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수원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이 확실히 순위가 내려갈수록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예상하는 수원의 베스트 11은요? 저는 이제 3, 4, 1, 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노동건 골키퍼가 있고요. 그 3백은 이종성, 민상기, 헨리 선수, 그리고 이제 위에 4명의 미드필더는 홍철, 최성근, 안토니스, 구대영,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제 기동력이 조금 떨어졌지만 공을 잘 차는 염기훈 선수, 그리고 위에는 타가트, 김민우 혹은 이제 크르피치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준 기자는요? 비슷합니다. 전 대신에 이제 염기훈과 김민우가 이제 좌우에 포진하는 3-4-3 형태가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지난 조호루전에서는 이제 포백도 쓰기도 했었는데 번갈아 가면 쓸 것 같아요. 강점은 두 분이 막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면 약점은 그럼 뭐예요? 저 강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가트가 득점왕이었고 크르피치 선수와 김건희 선수가 그래도 이제 골이 왔을 때 넣어준다면, 기회가 왔을 때 넣어준다면 지킬 수는 있을 거는 같고요. 그리고 안토니스 선수가 저는 이제 가장 관건이라고 보는데 이 선수가 좀 도깨비 같은 선수예요. 그 조호르전에서도 후반에 이제 교체로 나와서 중거리 슛으로 이제 그 동점골을 넣었는데 가끔 이 경기 운영에 대해서는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평균 이상의 활약을 해준다면 수원의 이제 순위도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다면 앞에 있는 선수들이 지원을 좀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어려운 시즌 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건 강점은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이제 한 방에 있는 선수들이 있고 득점왕을 지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엄청난 이득이긴 합니다. 그게 지난 시즌보다는 이렇게 얘기하신 김건희, 뭐 크르피치가 생기면서 이제 교체 자원이 좀 많아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좀 늘었다는 거, 그게 좀 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공수가 느리다는 게 좀, 그러니까 빠른 선수들이 없어요. 헨리도 좀 느린 선수고, 앞선에서도 이제 염기훈, 김민우 이렇게 주요한 선수들이 이렇게 빠른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킥 하나로 좀 버티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랙 유형도 좀 부족한 스타일,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선수도 좀 부족해서 수원이 준비한 전술이 통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수원의 키 플레이어는 누군가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 양날의 의미에서 안토니스 선수라고 봅니다. 안토니스 선수가 잘해야 수원도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준 기자는요? 염기훈이에요. 올해도.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수원의 현실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염기훈이 프리킥이나 뭐 크로스, 그렇죠, 이거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수원이 어쨌든 한 번에 개인 능력으로 풀어줄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염기훈의 한 방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몇 위죠? 몇 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8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8위 똑같이요? 네. 간단하게 이유 들어볼까요? 전력은 좀 보강했는데 불안감도 좀 여전하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준 기자는요? 저는 일단 ACL을 얼마만큼 가느냐. 저는 일찍 포기하면 할수록 순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ACL을 계속 유지했다가는 작년에 경남골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2연패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리그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 스쿼드가 양쪽을 다 병행하기에는 좋은 스쿼드는 아니고요. 일단은 리그에 집중하거나 여기는 역시 또 FA컵을 노리는 게 현실적인 가장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 나갈지, 수원 삼성이 정말 또 8위를 할지 아니면 올라갈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력 분석 역시 다음 주에 계속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 류청 축구 전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종현의 스포츠.